자, 부자 유친, 바로 삼강오륜 중에 하나죠.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과 섬김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번 소식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건,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붓 아버지가 같이 아들처럼 기르던 이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기지를 발휘한 이 중학생 아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는 그 신용을 한 다음에 방심한 틈을 노려서 이 경찰에 신고해서 목숨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많은데 의붓 아버지가 잘 키웠는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한 거죠? 같이 살고 있던 이 동거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술을 먹고 돌아와 보니 아들처럼 키우던 그 동거녀의 아들이죠. 14살 난 중학생인데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고 또 흉기를 꺼내서 마구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목에 상처를 크게 입었고 이 아들은 이 왼팔로 이 흉기를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4살 소년이 결국 바닥에 엎드러지게 됐는데 이 소년이 아마도 이 경찰의 추정입니다만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막상 자기가 친아들처럼 키우던 이 소년이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실로 다시 나가서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틈에 이 중학생은 경찰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112 신고를 해서 두 사람 다 일단 목숨은 건진 상황입니다. 두 사람 다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 어쨌든 아주 크게 비극으로 끝난 사건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 학생이 출혈 정도가 심하고 왼팔에 이 상처가 깊어서 아마 어떤 후유 장애가 남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 더군다나 부자지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녀하고 같이 살던 계부잖아요. 그 순간적인 그런 실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 이후에는 좀 동거녀도 다시 돌아오고 해서 행복한 단란한 좀 그런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좀 부자 간의 칼부림 사건 하나 더 있었죠. 70대 노인이 40대 아들, 평소에 알코올 의존증,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렀죠.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행패를 부리던 아들에게 꾸지람을 하다가 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살해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친아들을요? 그렇습니다. 보통 존속 살해는 있는데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네요. 평소에도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행패를 많이 부렸다라는 게 이 아버지의 이야기고 주변의 이야기인데 제가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아마 70대 노인이 40대 아들을 쉽게 제압하기도 어려웠고 꾸지람을 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또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게 쉽게 치료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개인에게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저런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생기면 무척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야지 저렇게 가정에만 방치해놓고 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러겠네요. 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었는데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